2022년 2월 18일 아침 7시 2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이 2월 18일이니까 이제 18일 지나고 나면은 18일이네요. 허경영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그 18일 전에 있는 그 영상 기록을 제가 남겨 놓으려고 합니다. 한 며칠 영상 기록을 못 남겼는데 오늘이 18일, 많이 기다렸던 날이거든요. 18일. 그 유명한 그 이민년 2월달이 1월달이죠. 아직 음력 1월달이니까 음력 1월달이니까 이민월, 오늘이 이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민시는 조금 전에 지났어요. 3시 반에서 5시 반, 요 같은데 지금 현재 이제 7시니까 7시 20분이니까 조금 전에 지났죠. 이 시간대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조화가 터지는 이제 그런 날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2021년 작년이죠. 작년 11월 23일인가? 그때 이제 김영삼 대통령 그 6주기 그의 현충원이죠. 국립현충원에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가셔가지고 그때 그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이 있는 자리에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 김영삼 대통령을 추모하는 그 분양을 했는데, 그 분양하는 그 모습이 사진에 찍혔어요. 그때 이제 연기가 모락모락 이렇게 나는 모습을, 사진을 잘 찍었어요. 무덤 앞에서 딱 찍었는데, 그것이 뭐냐? 이제 뭔가 이제 조화의 바람을 이제 일으킨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요술사들 말할 때 보면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렇게 하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연기를 이렇게 보라보라 피운다는 것인데, 이제 드디어 이제 그것이 이제 오늘부터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어제가 2월 17일인데, 어제 2월 17일에 있었던 일은, 그 말을 하기 전에 아직 우리 국가혁명당 현수막이 아직 안 왔습니다. 현수막이. 오늘이 금요일인데, 2월 15일 날, 화요일 날, 밤 12시 딱 되면은 이재명하고 윤석열 측에서는 벌써 걸었어요. 그거는 이미 번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1번, 2번은 번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면 1년 전부터 정해져 있다고 보면 돼요. 1년이 아니고 언제고 2020년 4월 15일부터 정해졌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한 2년 전부터 기호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이제 당 번호는 이미 정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후보가 확정된 것이 작년 10월 달에 이재명이가 확정되고 11월 달에 윤석열이가 확정되었으니까, 그때 번호가 정해져 가지고 현수막은 전부 다 이제 준비를 다 한 상태 아니에요. 그리고 운동복도 그렇고. 그런데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이제 14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날 저녁 늦게 한 6시, 한 7시 경에 번호가 6번이 확정되었으니까, 그때 그걸 보고 이제 현수막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배포를 해야 되니까 좀 늦으리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늦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어제 부산시당에 그것이 많은 이제 너무 늦지 않느냐. 그런데 알고 보니까 현수막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보급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보니까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는가 봐요. 우리 현수막이 잘못 만들어져 가지고 전량 만들어 놓은 것은 못 쓰잖아요. 잘못 하자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점에 하자가 있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뭔가가 하자가 있었겠죠. 참 엄청난 실수를 한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올지 뭐 내일 올지 그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늦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거 현수막을 빨리 걸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고. 그리고 이제 운동복, 이제 선거복이죠. 여기 이제 기호 들어간 거 그거를 입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도착이 안 됐어요. 지금 만들어진 거라고는 폐찰, 그 선거 사무실에 가면 이제 그 선거 사무원들 목에 이제 거는 그 폐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드는 피켓, 그 홍보용 피켓, 그것이 만들어졌어요. 그거만 있으니까 뭐가 좀 짝이 안 맞잖아요. 모자도 쓰고 운동복도 입고 목걸이도 이제 폐찰도 걸고 피켓 들고 뭐 그래 해야 되는데, 그리고 현수막이 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완벽하게 안 돼 있어요. 이제 대신에 이제 차량은, 홍보용 차량은 2월 16일 날 이렇게 우리가 도착이 됐어요. 2월 16일 날 도착이 돼 가지고 2월 16일 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 서구 동구 위원장님 계시지만은 이제 그 차량 한 대 가지고 서구 동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동구 지역에, 저 동구 지역 끄트머리가 저 안창마을인데 안창마을까지 한 바퀴 그 김준호님하고 한번 돌았습니다. 밤늦게까지 돌았어요. 돌았고 아직까지 그 현수막이 안 와가지고 지금 걸지를 못하고 있는데, 오늘이라도 왔다 그러면은 오늘 밤에라도 걸어야 되고 그럴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제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오전 11시인가? 그 오전입니다. 오전 11시에 이제 서울 서부지법에 또 가셔가지고 네 번째로 사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또 하셨는데, 결과는 어떻게 이어질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월 21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사자 토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그 사자 토론이 있죠. 그 있고 25일 날 두 번째 있고 이랬는데, 가처분 신청이 잘 되기를 좀 인용이 돼가지고 총장님께서도 나가시기를 바라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제 그거하고 관계없이 이제 총장님께서 KBS 방송국에 10억을 들여가지고 한 20분간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는 것이 있고, 각 종방, 그러니까 채널 A, MBN, JTBC, TV조선, 아마 그 네 군데는 나가시는가 봐요. 거기서는 한 10분 정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때 그것을 보고 국민들의 마음이 이제 움직여져야 되겠죠. 움직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각 우리 청군들, 하늘의 군대들에 있는 우리 군사들이 또 나름대로 유세차를 타고 나름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진솔하게 시민들한테 뭐 알릴 기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 드리겠어 미안합니다만은 서당계 3년에 풍을 얻는다 이런 말도 있고, 또 뭐 요즘 말로 하면은 식당계 3년에 라면도 끓인다 그러는데, 뭐 총재님 그 강의 말씀 들은 것이 아마 뭐 오래되잖아요. 한 6년째 들었으면은 그 들은 것만 해도 뭐 거기에 있는 거 자기 지식 좀 이렇게 보태가지고 이렇게 말씀하면은 또 되는 거예요. 또 할 사람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이제 놓으면서 간단하게 이제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신우님께서 이제 70평생을 준비를 해오셨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면은 이제 기축생 같으면은
무기경 70 너이거든요. 70 너인데 74년을 이렇게 준비를 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재님께서는 아주 어릴 시절 때부터 국민학교 그 이전 때부터 뭔가 나는 이 세계를 통일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전쟁으로부터 공포에서 벗어나고 굶는 사람이 없고 또 깨끗한 환경에서 그 오염된 그 강이라든지 오염된 그 물 또 환경이 아주 이제 좋지 않는 환경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깨끗한 환경에서 굶는 사람도 없고 전쟁으로부터 공포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을 뜻을 이렇게 세웠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제 되셔야 된다는 것을 뜻을 오래전부터 이렇게 세우시고 한평생 이제 허튼 길을 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올바른 길만 이렇게 걸어오신 이제 그런 분이신데 그 수많은 난관을 다 극복을 하시고 또 많은 준비 끝에 이제 드디어 이제 대통령 이제 출마 선언도 작년 8월 18일 날 하셨고 또 10월 18일 날 예비후보 등록하시고 2월 13일 날 본 후보 등록하시고 이제 선거 날짜가 불과 18일 정도 남은 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천지대업에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가 쭉 이렇게 흘러나왔지만은 많은 큰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많은 큰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크고 작은 일이 많이 있었다고요. 오늘 가까운 우리 나라에만 이렇게 역사를 보더라도 뭐 여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전두환 노태우가 이제 12.12 사태 그런 것도 뭐 12.12 사태를 거사하는 것도 큰일이라 할 수 있지.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뭐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이렇게 만드는 것도 그 큰일이라 할 수 있어요. 거기 동참한 사람들이 또 몇이 있고 그 이전에 이제 그 전두환 노태우의 이제 뿌리가 되는 그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5.16 혁명을 할 때 그것도 5.16 혁명에 참여한 그 영광급 장교들이 있다고. 그리고 이제 만주군관학교 출신들은 전부 다 이북 출신이 많아요. 아주 이북 장군들은 빡시다 말이야. 그러니까 말도 빡시고 총재님께서 아래 말씀을 하시던데 아주 갓나 새끼 있었고 이 갓나 새끼 막 권총을 세리 막 파요 막 들고 흔들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이제 이런 그 5.16 혁명을 거사한 그런 일도 큰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가 이제 주권이 상실되고 이랬을 때에 그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 거기에 이제 독립운동을 할 때 보천교에서 강정산이 만든 그 보천교 강정산은 이제 돌아가셨고 그 이후에 자기 이제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강정산이 1909년 6월 24일 날 어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제자들이 뭐 김형렬 또 차경석, 문공신, 안내성 뭐 기타 여러 이제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1880년 경진생 차경석이가 만든 보천교가 제일 규모가 컸어요. 거기서 한 많은 신도들이 있었는데 신도들이 이제 그 혈성으로서 독립자금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비밀리에 독립운동 자금으로 이렇게 흘러갔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독립운동하는 것은 좀 더 비밀로 해놨기 때문에 잘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그 비밀리에 다 그 전달이 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하신 분들 그것도 큰 일 아닙니까? 많은 크고 작은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뭐 그전에는 또 위화도 사건에서 말이야 이성계가 이렇게 위화도에서 해군해가지고 조선을 새로 건국한 것 그것도 큰 일이에요.
또 그 이전에는 뭐 왕건이 또 이렇게 고려 세우는 것도 큰일이고, 그 뭐 또 옆에 나라 보면은 징기스칸이 또 이렇게 한나라를 세우는 것도 그것도 큰일이고, 나폴레옹이 뭐 이렇게 또 나름대로 프랑스를 혁명하고 자기가 황제가 된 것도 큰일이고, 그거 많죠. 그거 뭐 한도 끝도 없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저 인도까지 쳐가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나름대로 그쪽 지방에 그리스, 로마 이쪽으로 다 천하 통일한 것도 하나의 큰 일이고, 또 시제가 또 로마를 또 하나 통일한 것도 또 큰 일이고, 많은 큰 일, 작은 일이 있었죠. 있었지만은 이번에 하는 일이 큰 일 중에 큰 일이단 말이에요. 이번에 지금 국가혁명당 당원에 가입돼 가지고 지금 현재 이 날씨가 어제 추웠어요. 꽃샘 추인지는 몰라도 입춘 지났는데도 말이에요. 입춘이 2월 4일이 입춘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보름 전에 입춘이었고 이제 내일이 우수예요. 그래도 아직 추워요. 얼음이 얼어가지고 어제는 수돗물도 안 나오는데, 이 추운 날씨에 피켓 들고 허경영 총재님의 운동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전생과 그 전생에 뛰어난 많은 천복을 지으셨던 분들, 이 틀림없고, 총재님께서 이 지구라는 별에 오셔가지고 이 한 1000만 명 내외의 인간 같은 사람을 좀 이렇게 추린해가지고 백궁에 데려가시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가 본데, 그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이 지구라는 별에 이제 오셨을 때에 각 별에서 뛰어난 영혼들을 차출해가지고 오셨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면 그 뛰어난 그 영혼들, 이분들이 때가 돼가지고 우성재야, 즉 소름 소리죠.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 강의를 듣고 왠지 들으니까 내 마음에 와닿는다 이 말이에요. 어쩐지 나는 좋고, 어쩐지 마음에 들고, 어쩐지 나는 끌린다 말이야.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에 들어. 유튜브 강의가 마음에 들고 끌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다 보니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듣다 보니까 안 되겠다. 찾아가자.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이런 노래도 있지만은 금강산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늘궁 찾아가자. 이제 하늘궁을 찾아간다고. 찾아가게 돼서 허경영 총재님을 아련하고 정회원에 등록하고 국가혁명당에 등록했다. 이분들이야말로 가장 복이 있는 분들이고, 미래가 보장된 분이시고, 또 자손 대대로 영광과 영육 간에 그냥 영적으로도 축복, 물질적으로도 축복을 받으실 분이 틀림이 없다. 내가 오늘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대통령에 이제 당선되는 것이 확실하다, 그런 이야기를 적었고, 그리고 이제 언론 방송,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바로잡기 위해서는 검찰 개혁 엄청 필요한 겁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 유검무죄, 무검유죄. 검사를 끼고 알고 있으면은 죄가 없고, 검사를 모르고 검사를 끼지 않으면은 죄가 있고, 이제 이건데, 이제 이 검찰 개혁 하나만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지만은, 그러나 검찰 개혁이 다시 뭐 후퇴시키려고 하는 그런 말도 지금 들리더라고요. 그러나 검찰 개혁 있어야 되고, 또 언론 개혁 이게 또 있어야 되고, 교육 개혁도 있어야 되고, 전부 다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확 바뀌어야 될 요 시점에 나와 있다고. 특히 언론 개혁. 지금 3,000명의 지도자 정신교육대 갈 때 거기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언론 방송인들이라고. 지금 아침에 나는 TV 보고 마음을 접었어요. 허경영 총재님이 지지율이 99.9999999%는 오든지 0.0001%는 오든지, TV 여론조사에 나오든지 안 오든지, 뭐 나와가지고 99.9가 나오든지 0.001이 나온다 하더라도 신경 안 쓰기로 했어요. 어차피 대통령은 당선돼 있으니까 신경 안 쓰기로 했어요. 그리고 아직 뭐 총재님 뭐 얼굴을 보여주지도 않으니까 혹 보내준다 하면 아주 왜곡스럽게 보내주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언론 방송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2016년도에 힐러리하고 이제 트럼프하고 이렇게 붙었을 때에 힐러리가 당선된다고 92%가 CNN에서, CNN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요 언론 방송에서 압도적으로 힐러리가 이긴다고 그랬고, 트럼프가 이긴다고 하는 것은 한 8%.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트럼프의 당선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도 힐러리가 부정선거를 했는데 설마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압도적으로 이길 일이라고는 못한 거야. 예를 들어서 돈으로 말하면은 돈을 훔쳤단 말이야. 근데 표를 한 1000만 표를 훔치면은 충분히 이제 자기가 이길이라 생각했는데, 그 1000만 표를 도둑질을 해도 그보다 훨씬 더 트럼프가 앞질렀기 때문에 자기가 힐러리가 선거에 진 거예요. 이게 정확한 겁니다. 그 당시에도 부정선거가 미국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부정선거, 미국에도 언론이 조작질하는 거. 내나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지금 언론이 지금 총동원돼 가지고 허경영 총재님을 이렇게 좋게 보도를 하고 있지 보도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부정선거는 뭐 작년 4.15 총선의 부정선거는 이거는 뭐 명백하게 밝혀진 바고, 이거 아직 언론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랬는데, 이게 아마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허경영 대통령 되시고 난 이후에 모든 자료가 다 있으니까 그때 언론 바로 세워가지고 바로 공표해버리면은 국회는 자연히 무력화됩니다. 그러니까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1979년 10월 26일 날 시해를 하셨을 때에 유신을 바치고 있던 기둥 3개인데 2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고. 그러니까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을 시해했기 때문에 일단 중앙정보부에 있는 모든 파워 있는 사람들, 권한들,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호실이 또 엄청 파워가 있었다고. 근데 경호실장이 총 맞아 죽어버렸으니까. 그리고 죽을 때 치고받고 싸우고 이렇게 죽은 게 아니고 아주 뭐 화장실로 도망가고 말이에요. 화장실에서 나올 때 그 문갑을 들었다는 말은 있는데 여하튼 간에 죽었잖아. 그리고 화장실로 도망갔다는 그 이미지가 아주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경호실도 이렇게 파워가 완전 무력화돼 가지고 기무사 보안사령관이 기무사에서 보안사령관이 전두환이니까 보안사에서 모든 정보를 다 잡아버리니까 그게 무력화돼서 대통령이 빨리 되었었다고. 물론 전두환도 그 대통령 되는 것은 개감률에 나와 있습니다. 청의 남조유라고 이재전 전 도화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듯이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파워 있는 집단이 국회가 국회의원 300명이 아주 큰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입법부가 큰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 파워가 완전히 무력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원천적인 무효니까. 그래서 쉽게 대한민국을 확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 1억 원을 이제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어제 이제 저녁에 총재님께서 가락시장에 이제 가셔가지고 일일이 시민들하고 이제 악수하고 맨투맨식으로 선거운동을 또 하시고, 또 지금 현재 그 날씨가 어제는 추웠어요. 어제 아래 추웠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당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막 그 윤석열이가 뭐라 그러더라. 어퍼커트 뭐 이런 거 뭐 지금 검토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퍼커트 해가지고 막 치고 이렇게 하더라고. 뭐 그러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는데 그게 전부 다 99.999%가 당원들이래요. 국민의힘당이 당원이고 일반 시민들은 0.0001밖에 안 돼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이재명이가 들어가고 와 해서 그러면은 그 전부 다 당원들이에요. 뭐 다 마찬가지예요. 피장파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선거운동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99.9999%가 다 당원들이 총 조직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윤석열이가 대구 가면 대구도 따라가고 뭐 서울 가면 서울도 따라가고 좀 이런 쇼를 하고 있고 말이야. 텔레비는 그걸 비춰줘 가지고 국민들이 지지하는 것처럼 이래 속이고 있다고. 그러면 국민들은 쏘가 넘어간다 이 말이야. 전에 그 6.25 때 말이야. 이승만 대통령이
6.25 나니까 피신을 시켰다고. 그 밑에 이제 비서실장들 옆에 이제 측근들은 대통령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안 갈라 그러지. 나는 여기서 서울에서 사수해가지고 죽겠다 그랬지만 대통령이 죽으면 안 되니까 피신을 시키되 KBS 라디오 방송국에서는 마치 이승만 대통령이 있는 것처럼 서울에서 그 사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방송을 보냈다고. 국민들을 속인 거예요. 그렇듯이 방송에서는 그 속이는 거예요. 지금 언론 방송에서는 속이는 거예요. 눈과 귀를 맞는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한 지지도가 지금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20% 30%예요. 그리고 공정하게 여론조사에 넣고 공정하게 이렇게 보도를 했으면 지금 지지율이 80%가 되었을 거다 이러는데 그게 맞는 말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그 가락시장에서 총재님께서 연설을 하셨을 때에 찬조 연설을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이병화 씨가 나왔더라고. 근데 그분이 어제 핵폭탄 같은 발언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님 계실 때 그 비서관님으로 그렇게 계셨거든요. 계셨는데 그분이 어제 핵폭탄적인 말씀을 했는데 뭐냐니까 스위스 은행에 수천조 원, 우리나라 예산이 1년에 지금 이제 610조에서 추가 예산해 가지고 한 630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10배면은 6천조잖아. 근데 10배 이상 되는가 봐. 그 수천조 원의 그 돈이 스위스 은행에 있는데 그거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 내가 좀 자세한 거는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간에 그런 말씀을 했다고. 그 돈이 들어올 수 있다고. 그 양적 완화 해가지고 지금 이제 총재님께서 양적 완화 한 4천조 2천조를 두 번 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예산 줄여가지고 400조 그리고 이제 재산비례 벌금형에 100조 500만 명 특수사업자로부터 100조, 36가지 종류의 세금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100조, 상류층의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100조, 이래가지고 이제 800조 하고, 2000조의 양적 완화, 이래가지고 2800조였는데, 이제 화폐개혁을 해가지고, 화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니까, 지하자금 이제 1000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화폐 가치는 그대로 두고 돈, 수표, 국채 등을 모두 변경함으로써 지하자금을 완전히 해소하여 1월 18일 이상 국민 모두에게 국민 배당금으로 배당해준다. 여기 이제 화폐혁명이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약 3,800조를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한 6천조, 7천조 원에 이제 스위스 금고에 있는 그 돈을 다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핵폭탄 같은 발언을 어제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제 그런 일이 있었고. 사람이라 이제 이렇게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사람과 사람과의 그 만남의 연결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을 이렇게 살면 자기가 아무리 이제 이렇게 깨끗하고 맑고 바르게 성실하게 살려고 하면은 주위에 적이 없어야 되잖아요. 없는 게 또 맞지요. 대부분이 그러는데, 그러나 또 그렇지는 않는가 봐요. 아래 이제 총재님께서 2월 15일 날 국회 의사당 앞에서 출정식을 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계란을 가지고 총재님께 던지려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계란이 불발돼가지고 계란이 그 땅바닥에 떨어진 것을 내가 그 촬영해 놓은 것을 보았는데,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석가모니 같은 이런 분은 뭐 무상정덕각을 깨달아가지고 안역도라 삼약삼보디라고 무상정덕각을 깨닫고 해탈하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한 사람이 있었다고. 자기 사촌 제바다타라고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다. 암살을 여러 번 시도했어요. 그리고 그 이제 여성과의 어떤 그 추문이 있다 이래가지고 여자를 죽여가지고 석가모니의 그 침대 밑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살인자로 이렇게 누명을 이렇게 세운, 그렇게도 했다고 하고, 또 결국 가서는 이제 석가모니는 이제 독버섯을 잡수시고 그래 죽었어요. 그렇게 열반하셨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그 독버섯을 암살인지 아닌지는 모르잖아요. 뭐 암살했다는 말도 있고 그래요. 그 정도로 그렇고,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도 그 좋은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만 예수를 죽이라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예수가 군중 재판에 끌려가가지고 본디오 빌라도는 이 예수를 살려주려고 했다고. 얼굴을 보니까 전부 다 사람이 착하거든. 착하게 생긴 청년이라고. 보니까 무슨 얼굴이 흉악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죽였다고. 공자는 말이에요. 한평생 자기 이상을
펴려고 하니까 왕들이 다 싫어하거든. 예, 그래가지고 관직을 얻지를 못했어요. 떠돌아다니다가 자기 뜻을 펼치지 못하고 죽었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그 성인들의 뜻을 이루는 그런 분이잖아요. 이제는 때가 돼가지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그 성인들이 못다한 그 뜻을 이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그 뜻을 이제 펼치게 되는데, 그 순간이 불과 이제 18일 정도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위에 보면은 뭐 사람인데 전부 다, 나는 사람을 그렇게 생각할 때 그래요. 일시무실이고 늘 내와 한 몸이라 생각해요. 그 사람의 부모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그 별의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이 세상에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과 사람과의 그 마찰에는 참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를 한다는 것인데, 일단 그 순간을 참는 것이 제일이죠. 그리고 지나고 보면 다 잊어버리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분산안이라고,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할 때는 뒤에 그 분을 풀지 말고 풀고 난 다음에 그 어려울 것을 생각을 하라, 이제 이건데 참 그 옳은 말이에요. 총재님께서 그 저기 16살인가 그때 총재님께서는 젊은 시절, 청소년 시절의 절반을 절에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 오대산 월정산가 거기에 이제 한번 가셨을 때에 가가지고, 그 당시는 간첩이 많이 있었을 때니까 그 월정사를 찾아가가지고 자기는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 간첩이다 이래가지고 엄청 두드려 팼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엄청 이제 구타를 당한 거지 총재님께서. 그때 이제 총재님께서 분을 참지 못하고 한번 휘둘러 버렸으면 그 중들은 다 죽는다고, 무술이 뛰어나시니까. 그런데 그것을 참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두드려 맞아도 참았다고. 대단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살 때에 있어서 사람 기본이거든요. 기본은 일단은 참는 거예요. 참아도 많이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 참는다는 것은 그냥 참으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을 다 생각해 보면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릴 때 태어난 그 과정, 그리고 그 사람 내 전생은 못 보지만은 그 사람이 전생과 나와의 관계,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제 전생에 또 그 사람한테 잘못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또 그 사람이 또 태어날 때부터 사람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뭔가 안 그러면 현생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사람한테 내가 저 사람을 서운하게 해준 일이 있었거나, 전생에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한 일을 했거나, 그것을 내가 지금 현생에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리고 내 자신을 반성을 하고, 그렇잖아요. 내 자신을 내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가오를 받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고, 또 잊혀지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좀 구체적인 이야기는 내가 좀 잘 못하겠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일을 내가 어제 아래 그런 어떤 일을 겪었습니다. 16일 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참고 나니까 아무 일이 없잖아요. 내가 참아버렸으니까. 하여튼 사람 보면은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상대적으로 100% 악이다, 100% 선이다 이 사람은 없어요. 나한테도 나쁜 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고, 상대방에도 그런 거 있고, 그런 거예요. 내 자신을 반성을 해야죠. 그 사람 뭘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어쨌든 간에 현수막이 좀 와야 되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운동원들, 이제 여기 내가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는 못하신 분이 몇 분 계세요.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 상견례를 해가지고 어떻게 게릴라식으로 홍보 활동하는 것을 좀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일단 현수막부터 달고 운동복이 와야 되는데 아직 안 와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상 기록을 남기는데, 어제 하여튼 이병화 씨, 이분이 그 천문학적인 어떤 그 스위스 은행에 비자금이 있다는 거, 이것이 도록이 되면은 어제 그 신영웅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자기가 이제 그 부산에 부산도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탁 이제 많은 돈을 내가지고 차를 한 대 움직일 만한 그런 파워 있는 사람
다 힘들지 않습니까? 못하는데 그 신임 영웅님께서 돈을 활용을 했어요. 활용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이렇게 빌렸다. 그럼 거기에 대한 이자 주고 나중에 이제 총재는 당선되는 건 확실하니까 당선되면 그 선거 보증금을 받거든요. 500억 그걸 받아요. 그 받게 되면은 그때 그 받아서 그 줘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 그게 없잖아요. 그렇게 좀 지혜적으로 활용한 것 같은데 그것도 있고 뭐 또 수천조 원의 뭐 비자금이었고 뭐요 그게 오게 찾는다 그러면은 또 뭐 또 다 좋아지겠죠. 모든 우리 국민들이 다 좋아지겠죠.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대한민국은 이제 대통령 허경영 대통령 시대가 열림으로써 국군이 이제 우리나라가 엄청 좋아지니까 원래부터 거기에 국군에 맞게 허경영 총재님이 대통령이 되시는데 이제 언론 방송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외면하니까 쉽게 말해서 똥파리란 똥파리들은 전부 다 오늘 보니까 그 김흥국이 호랑나비 아싸 한 마리가 고파태 그 노래 부른 김흥국이가 이제 국민의힘당 윤석열 이렇게 지지하더라고. 그 뭐 가수들뿐만 아니라 그 옆에 그 김경진이라고 그 뭐 국회의원 한 사람들도 거기에 가가지고 다 들어붙어가 있죠. 그 이제 하늘에서 구분하는 거야. 누가 착한 사람, 누가 천심을 가진 사람인지 그렇지 않는 사람인지 다 구별해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는 막 언론 방송을 총동원해서 두 사람만 보여준다고. 이재명하고 윤석열 이쪽으로 해놓으니까 그것을 보면은 전부 다 이제 거기에 뭐 대한민국에서 내가 내다 하는 사람들, 뭐 군 장성 출신들, 뭐 무슨 대 출신들, 무슨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전부 다 그쪽에 이제 다 몰린다고. 지지 선언도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오로지 천심 가진 자들, 이 참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내 자신의 이익보다는 모든 타인의 이익을 이렇게 먼저 생각하시는 사람들,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가치 있는 삶, 가장 양심적인 삶, 모든 사람이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삶, 이런 사람들이 허경영 총재님께 이제 붙어가지고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늘의 군대죠.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도 잘 살게 하고, 사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천지가 내가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욕심이 있다고 한다면은 공욕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잘 살게 하는 그 욕심밖에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이렇게 허경영 총재님의 수족이 돼서 뭐 그런 사람들이 100명의 임시국회의원들이 다 되겠죠. 삼상국회의원들이 이제 그런 분을 중심으로 해서 되고, 이제 총재님께서 황제로 등극하시고 나면은 이제 전문적으로 무보수 명예직에 할 수 있는 그런 또 신인 또 새로운 사람들이 또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그 민의원을 이끌어 나가야 되겠죠. 그 당시에 잠시 가교 역할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뭐 본업으로 돌아가서 뭐 저 뭐냐 뉴딜 농업 뉴딜 단지나 이런 데 가서 또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렇죠. 욕심이 없는 거예요. 총재님께서 일어서 하면 일어서고 앉아라 하면 앉고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100% 완전 순종. 99.9도 아니고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총재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서고 또 이제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참 진짜 그야말로 이제 이상이 현실화되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18일 뒤에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그 원자탄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논리적으로 아인슈타인이 뭐 E는 mc 제곱이다 이래 가지고 원자탄 만드는 거 하나 이거 이론인데, 그 이론대로 해 가지고 무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무기를 쓰기 전에 실험을 해요. 실험을 하면 뭐 미국의 어떤 뭐 어떤 주 이름을 알았는데 오래되니까 잊어버렸습니다. 그 이제 사막이 있는 거 큰데 거기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것을 봐요. 그거 보니까 원자탄 실험을 했다고. 비밀리에 하지. 그거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팡! 한 방 터지는데 막 버섯 뭉게구리며 이제 올라오는 것을 보았잖아요. 아, 이거 성공이다. 그렇잖아요. 그걸 보고 쓰기는 이제 실험하고 난 이후에 이제 쓴 거지.
먼저 히로시마 나가사키 떠들어 버리니까 일본이 항복하는데 큰 역할을 한 거죠. 그것도 그것 때문에 항복했다거나 또 그렇게 원자탄 맞고 항복했다 그건 아니다 막 그렇게 김정민 박사는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나 그것도 큰 역할이잖아요. 계속 떨어뜨려 버리면 한 방 두 방 떨어뜨리고 또 안 된다 그러면 그 동경에 떨어뜨려 버리면 천황도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데 그러니까 크잖아요. 일본 천황도 완전히 신이라고 추앙받았는데 여기 잿더미가 되어 버리니까 먼지 속에 사라져 버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항복하는데 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게 했듯이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뭐든 이치적으로 본다고. 나는 이치적으로 본다고. 이치적으로 보면 뭐냐? 내가 누구냐 이게. 이 이야기는 아침부터 하기는 좀 그렇네요. 기독교 가지고 통일이 안 된다 이 말이야. 나는 어릴 때부터 그거를 파악한 사람이에요. 기독교의 모든 문제를 극복한 사람이거든. 그런 사람이 인류 역사상 이러면 아침에 또 이런 이야기해서 안 되겠네. 그러니까 기독교와 불교와 강정산의 그 가르침을 총 결론을 이렇게 늘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 허경영 총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 선천의 종교의 결론으로 오시는 분이다. 이것을 1년, 2년 정도 생각을 했어요. 2014년, 2015년, 2016년 한 1년, 2년가 검증기간을 가졌다고. 그래가지고 2016년 9월 30일 날 빡 확인해가지고 그때 페이스북에 내가 이제 지지선언을 했다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한민국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다. 그 뒤로부터 내가 카카오 스토리나 기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알려놓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거기 이론적으로 그것이 확실하다. 그럼 이론이 현실화된다 이 말이에요. 현실화가 뭐냐고 대통령 당선이거든. 그래서 1억 받고 차라리 1억 받고 허경영 찍자. 이것이 이제 오늘부터 조화의 바람이 이제 번져나간다 이 말이야. 모든 여건이 누리 PD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여건이 허경영 총재님께 당선되는 게 유리하게 지금 흘러나간다 그러잖아요. 자영업자들이 다 죽어가고 있고 너무나 살기가 지금 어려운 시대에 1억이라는 말은 귀에 들어온다. 단지 언론 방송에서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막고 있는데 이것은 또 신의 조화라고 알고 있어요. 전심 가진 자를 허경영 총재님에게 오게 하기 위해서는 언론 방송이 총동원돼 가지고 이재명과 윤석열을 비춰줘야 된다고. 그래야 똥파리들은 거기 다 가는 거야. 자석으로 말이야 땡기면은 거기서 쇳가루만 몰려오지 쇳가루 아닌 사람들은 몰려오지 않아요. 허경영 자석에서는 쇳가루 참된 인간들만 끌려오지 그거는 흙가루 돌멩이 이런 거는 끌려오지가 않는다고. 돌멩이 이런 거 똥파리 이런 사람들은 다 윤석열 이재명한테 다 갚아버리는 거야. 그 이재명이 밑에서 선거운동하는 사람 같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이지만은 영혼과 정신으로 봐서는 똥대가리단 말이야. 똥대가리. 이 말이 무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라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교육을 다 받아야 되죠. 받아가지고 참된 인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허경영 이상.